최근에 보려고 했었던 책들을 봤는데 이제 스토너라는 책이 있었고 무슨 문가영 배우인가 그 사람이 추천했다고 하고, 뭐 나는 메트로폴리탄의 경비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그 해 도서였나 그 달의 도서였나 그랬고, 그 두 가지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는 좀 지쳐있기 때문에 힐링되고 좀 자신감을 좀 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해서 그런 게 좀 맞겠다. 일단 스토너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한 평범한 대학 교수의 얘기예요. 삶을 그린 건데 좀 나온 지 꽤 된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성은 없어요. 동시성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평범한 사람의 가치, 뭐 잔잔한 힐링, 뭐 더 중요한 가치는 평범함 속에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봤어요. 살라고 제가 그거랑 메트로폴리탄을 살라고 두 개를 이제 오프라인 서점 갔는데 봤는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아. 물론 다 못 봤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긴 한데 이렇게 책을 전반적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뭔가 좀 와닿는 게 일단 없었어. 공감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야. 되게 잔잔해.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탄도 봤어. 메트로폴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도 이제 그 작가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미술관이에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제 거기에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시점이 조금 잘 되다가 이제 형님의 죽음으로 이렇게 심정적으로 확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좀 조용하게 이렇게 묻혀 있을 만한 정서적인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뭔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림에 대해서 사색할 시간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직업적으로 진짜 괜찮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림이랑 대화하는 거죠. 뭐 사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유에 썼던 거를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막 풀어낸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기형적으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게 그 작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왜 내 책이 한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비정상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개정판이 나왔었고, 개정판에 작가의 글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왜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제 전문성을 따지고, 특히나 그림이나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뭐 어디 가서 얘기라도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견해나 인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라이센스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런 사회 분위기인데, 요게 좀 격이 없이 편안하게 그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다른 접근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측면이 많겠다. 그러면서 뭐 한국의 독자들 뭐 나중에 봬요 하면서 이제 작가의 말을 마치고 이제 본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번에 개정판은. 근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게 외국 사람이 쓴 책이 와닿지가 않아. 어느 순간부터 그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더라고요. 부정하고 싶고 안 그래야 된다고 노력해도, 아니 내가 뭐 책을 읽는 걸 정말 즐기는 타입도 아니고 견디면서 읽거든요. 근데 좀 더 나를 자연의 상태에서 뒀을 때도 끌어들이고 있었으면 좋겠다, 책이. 그래야 그거를 견디면서 읽는데 큰 힘을 받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 외국 책은 뭐랄까 그냥 나한테 그냥 이렇게 툭 던져주고 야 먹으려면 먹어 이런 느낌이고, 한국인의 문체가 결합된 책, 그 내용이 나를 끌어들일 만한 내용이면은 그게 이제 오마카세처럼 나한테 들이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거의 입 앞까지 이렇게 먹이려고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이 그게 묘하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래. 그냥 네 알아서 떠먹어. 좋은 건 있어. 그런 느낌? 한국 사람이 쓴 거는 딱 밀착이 돼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입 앞까지 오마카세를 딱 떠먹여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의 인내심을 기름 삼아서 이제 독서를 완독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책 읽기 힘든 시대에. 그래서 어쨌든 메트로폴리탄 스토너가 내가 살라고 했는데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깊어. 그래서 야, 이 뭔 책 사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교보문고에 황석영 작가의 할매라는 신간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딱 들춰봤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쓴 거라서 그런지 상대적인 시너지가 있었는지 너무 와닿는 거야. 첫 문장부터. 그게 이제 그 무슨 나무였는데 까먹었네. 그 굉장히 6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군산인가 어디였지? 있었대. 황석영 작가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쓴 책이고요. 그 나무가 주인공이에요. 일단은 설정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나무가 주인공이라서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보고 겪은 일을 써놓은 책. 그러니까 약간 근현대사를 다루면서도, 근데 그런 게 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제가 첫 도입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자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일단은 나무가 보는 게 뭐예요? 새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새가 찾아오고 뭐 그런 거부터 묘사가 되거든요. 자연으로부터 시작해 얘기가. 이게 뜻밖의 굉장히 이제 저한테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 이게 기대를 안 했어. 그냥 들춰봤어. 이게 맨날 들춰보니까 신간 나오면 보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퍼스널한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답다. 그러니까 나스러운 것을 찾는 거예요. 저는 늘 책에서 공감이 돼서 힐링이 되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이 있더라도 좀 공감되는 지식. 누가 추천해주고 유명히 추천해주고 다 좋다고 하는 책들은 나한테 안 좋을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기존까지는 이게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할매를 봤더니만 이런 부분에서 충족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거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우처 10,000원권으로 써서 샀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스토너랑 메트로폴리탄에 탈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저장해둔 김선재 팟캐스트에서의 몇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MBC 우정의 무대 그 예능 PD인가 작가인가 그분이 이제 그분의 노모 어머니를 두고 나온 수필이 2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받았었어요. 엄마는 고맙다고 했고 나는 안녕이라고 했다인가? 그 책 이름이 그렇고, 그 사람이 이제 2번째 책이었어요. 그게 엄마를 소재로 한 2번째 수필이었는데, 그 사람 고향이 이제 부여인 거죠. 그 부모님 부여에 계시고, 그분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이제 PD인가 작가로 일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노모 엄마가 아프시니까 그냥 일 그만두고 부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와 함께 지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엄마와 관련해서 사색했었던 생각이나 뭐 정리된 부분들을 쓰니까 굉장히 이게 짙은 얘기죠. 사실은 굉장히 감동이 있고 또 슬프고 또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 글솜씨도 좋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몇 가지 문장을 소개받았는데 첫 책보다는 두 번째 책이 훨씬 더 사색적인 것 같아서 그 두 번째 책을 샀습니다. 네, 첫 번째 책에서는 뭔가 좀 일상을 좀 쓴 것 같고 어머니의 일상과 어머니의 뭐 추억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썼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진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이제 병상에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야, 그 상황에서 쓴 얼마나 좀 슬프고 또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현대인들은 오롯이 정신을 안 두죠. 거기 슬픔이 있다면 슬픔을 비껴가려 하고 묻어두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발을 내딛고 그 슬픔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진짜 무한대로 오는 그 감정의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사유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뻗어나갔을 때 세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창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그 퀘스트를 안 가는 거야. 안 까보는 거야. 현대인들은. 그런 거죠. 근데 요 작가는 간 거예요. 결국에는. 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갔죠. 일을 그만두고 갔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그 작가분의 어머니 돌아가셨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주 말초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그리고 가장 아주 짙게 끈끈하게 엮여있는 인연을 한 명을 이별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잘 써둔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겉표지가 너무 별로예요. 뭐 동화책 같이 돼 있어. 아니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거를 너무 아쉬워요. 나 같으면은 내가 저기 디렉터면 그렇게 안 하지. 출판 디렉터면 좀 더 좀 쓸쓸하면서도 고급지게 조금 더 시니컬하게 요렇게 담아놨으면은 그러고 나서 제목은 똑같이 가면은 이게 상당히 베스트셀러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밝아. 동화책 표지처럼 너무 밝게 해놔가지고 별로 보기 싫게 생겼어요. 멋있지가 않아 책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책은 이제 절창이라는 소설 있죠. 요즘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맨날 그 양귀자 모순이 맨날 나와 있어. 요즘 누가 또 얘기해가지고 여자들 난리 나 있습니다. 최근에 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돈을 쫓느냐 남자를 선택하는 얘기인데 돈을 쫓느냐 뭐 사랑을 쫓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여자들이 지금 유행 타가지고 미친 듯이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건 싫고, 절창은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과거나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의 기억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얘기.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후보예요. 나중에는 결국엔 다 읽어보고 싶어요. 이게 아집이 생기고 너무 좀 까다롭게 굴다 보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읽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책들 다 읽어보면 좋은 책들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키가 초반에 썼던 그 단편 같지도 않은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던 표현입니다. 이거 제가 그렇게 건방지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단편 소설감도 안 되는 몇 가지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4월의 어느 날에 100% 여자를 만나는 일 요런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베스트셀러 지금 1위로 들어온 게 뭐냐면은 괴테는 모든 걸 말했다 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1년 2년생인데 일본의 그 무슨 아부키상인가? 그거 있어요. 되게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이 있는데 처음으로 2000년대생이 그 상을 받은 사례예요. 요 소설이. 그래서 관심이 가서 봤는데 얘기거리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이 실제 작가의 얘기이기도 해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식사 자리에 갔는데 나중에 차가 하나 나왔어. 근데 차에 티백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티백에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혼연일체로 만든다 라는 문구가 있고 아래 괴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 속 주인공은 괴테 전문가예요. 괴테를 전공으로 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문장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일단은 거기서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일단 괴테가 한 말이 맞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확 빠져들면서 뭐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고전의 이제 명언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에서 유명했었던 혹은 중요했었던 문구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수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사유거리가 많이 있고, 그러고 하나는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괴테가 한 말인지를 자료를 못 찾은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그런 문구들은 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요런 또 사유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요거 상당히 이제 독특한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문학계가 지금 요 사람한테 아쿠타카와상입니다. 아까 전에 그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요 수상소감으로. 근데 어쨌든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유명히 또 추천해가지고 좀 별론데 뭐 그렇고 이제 뭐 이원 작가의 물끄러미 뭐 이런 거 그리고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그냥 일반인들이 작가인 일반인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책을 읽읍시다, 돌아온 책을 읽읍시다에서 소개된 책이었어요. 그냥 독립서점에 있었던 책이고 지금 이거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없습니다. 보통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없더라고. 근데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거 진짜 너무 궁금한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짙은 무언가 얘기들이 들어있을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것도 볼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볼만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좀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요거랑 붙이지 않은 편지까지는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뭐 스토너나 뭐 메트로폴리탄 요런 건 그 후손인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편차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그냥 쓴 책이거든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글을 맛깔나게 잘 써가지고 감동을 주는 글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목을 봤을 때는 울림이 있을 것 같은 제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목차에. 어쨌든 그 책도 너무 지금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지금 그 정도예요.